그건 좀 이따 네, 운영해서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들은 미리 채팅 쭉 써주시면 저희가 쭉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제 소개라도 이제 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는 이 뭐 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의 사회를 보게 된 이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연구교수로 있는 이제 심재권 선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은편에 나와 네, 계시는 네, 저는 고려대 영재원의 전체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권대용입니다. 네, 우리 권대용 선생님 네, 모시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저희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준비한 거를 먼저 이제 학부모님께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소개하는 내용은 이제 별도의 PT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홈페이지와 시스템에서 이제 학부모님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설명이 한 20분, 30분 정도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밴드에 공지를 해서 사전 질문을 받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한 거를 제가 이제 채팅창에 좀 쓰면서 질문 자문자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와중에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올려놓으시면 그것도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네, 권대현 선생님. 네. 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진행해 드릴 텐데요. 조금 구체적인 질문은 좀 앞에 전체적인 개요 진행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에 답변 안 드려도 요 뒤에 설명하고 해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걱정 안 마세요. 하셔도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진행을 저희가 설명을 하는 형태로 조금 방송 화면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방송화면 오른쪽에 띄워드린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과정 내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미래교육 허브라고 저희가 이제 개방형 교육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콘텐츠가 무엇이고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 설명해 놓은 사이트고요. 사이트의 주소는요, 네, anyhub.ne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들어오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교육 콘텐츠를 우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해야 될 내용 자체가 이제 개방형 재능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랑요, 운영 방식, 그리고 이제 요 자체가 개방형 교육임에서 고려대 영재원 선발 교육과 물려있기 때문에 선발 교육에 대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고요. 설명에 따라서 요 뒤에 선발 질의응답은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발은 조금 디테일하다기보다는 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최대한 뒷부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재능교육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능교육은 교육과정을 저 고려대 영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힌츠 교육과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힌츠 교육과정이라는 게 여기 그 화면에 보이다시피 다섯 가지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HINTS라고 해서 인간, 정보융합, 그다음에 자연, 기술, 과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흐름으로 보면은요, 저희가 현상을 탐구합니다. 근데 현상 탐구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인간 현상, 자연 현상, 그리고 인문 현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라고 해서 약간 인문 현상을 사회 현상과 인간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 현상 이 세 가지 현상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문제 해결 모델링을 하고요. 이 문제 해결 모델링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용되고, 이제 문제 해결 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융합을 저희가 하는 관점에서 컴퓨팅과 실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정보 융합을 하고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적 요소, 테크놀로지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요, 현상과 현상에 따른 문제 모델, 그리고 문제 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 모델링, 그다음에 컴퓨팅 모델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한 번 다 해보고요. 그 이후에 선택 수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택 수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처럼 되어 있는 간단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수업을 진행을 해서
하나 진행해 보는 거죠.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걸 하나 진행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개인 산출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힌트 교육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초등의 개념이고요. 초등의 개념. 그 다음에 중등의 개념은 조금 복잡합니다. 초등 과정을 진행한 친구들이 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중등부터는 이 세 가지의 인간, 자연, 사회 현상을 총 9가지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실세계 현상으로요. 9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요. 그 9가지 영역이 하나의 영역당 2개로 되어 있어요. 확정된 영역. 예를 들면 놀이, 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뭐 건축, 환경, 보건, 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갖고 이제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다음에 동일하게 그 탐구된 내용 갖고서 위에 같은 큰 틀 안에서 모델링하고 문제 해결 만들고 그다음에 지식도 배우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요소도 학습한 다음에 나만의 이제 프로젝트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발표 및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1년간의 전체 교육 과정을 설명 주시는 거라.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면요, 저희가 이제 아마 올해 지금 상반기에 진행되는 게 1차 교육이고요. 1차 교육은 이렇게 앞단이 진행되는 거고요. 2개 정도. 2개 정도 네. 진행되는 것이고 2차 교육이 요 네. 뒷단 진행되는 네, 겁니다. 2학기 때 진행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 안에서 각 학년마다 별도 교육 과정이 존재하고요. 각 내용 안에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차에 대한 내용, 뭐 기간은 저희 공개된 대로 4월에서 7월까지 진행이 되는 1학기 것이고요. 동안에, 네.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세부 내용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주니어 과정이고요. 4학년 대상이고요. 이제 5학년 선발 과정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보면 처음에는 창의성 관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탐구하는 내용이 소리와 음악, 놀이와 연결, 그다음에 재미, 마지막으로 재미 앱을 만듭니다. 앱까지. 그래서 재미 계산하는 앱을 만들어요. 우리 아까 질문하신 분이 뭐 파이썬 얘기하셨는데 네, 프로그래밍 전혀 몰라도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테크놀로지 자체가 중요한 수업은 아니고요. 모델링 자체가 더 중요한 수업이고 기술적인 난이도보다도 그 기술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나 개념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의성 있게 아이들 입장에서 프로타이핑 형태의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교육 내용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결과물 만드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이제 간단한 이제 툴이 있다. 그래서 그 툴을 쓸 정도면 충분하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또 아마 2학기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2학기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빨리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각 학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선발 교육은 4학년 교육이고 요거 이제 5학년 교육이죠. 이건 6학년 선발 교육과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의성 정서 발달 프로그램 있고요. 소리, 놀이 연결,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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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요거 네. 같은 페이지가 열린 것 네, 같아요. 같은 페이지 열린 것 같아요. 네. 지금요. 네. 자세히 보기 링크가 네, 요거 링크가 네. 요 링크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기초는 그랬고, 네, 기초는 그랬고, 나중에 6학년 또- 심화 네, 얘기? 6학년 심화 먼저 할게요. 네. 6학년은 이제 인간에서는 감정, 정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이론, 이제 행동 전략 배우죠. 사회학 쪽에서. 그 다음에 자연 쪽에서는 이제 곤충에서 소통하고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의사결정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개미의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생태계 배우고 마지막으로 인문에서는 이제 저희가 융합이다 보니까 인문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제자백과와 인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6학년 내용 설명하고 있는데 5학년은 사실은 이제 요 르네상스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네, 요거 지금 저희가 뭐 다음에 들어와서 보시면 페이지 바뀐 걸로 6학년 거 그대로 네, 6학년 굳이,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도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요것도 올려드릴 텐데 중학교는 사실은 이제 실제 컨텐츠를 좀 보여드렸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제 탐구가 영역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중학교는 제가 이제 요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요게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게
저희가 그 실제 학습하는 시스템이고요. 화면. 여기에 이제 컨텐츠로 이제 그 중등 기초 우리 중등 기초에 이제 총 중등 1학년이죠. 기초 단계에서는 총 이제 10개의 주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사실 이제 한 주제가 놀이여가, 연결 네트워크, 소비 유통, 건축 환경, 미디어 콘텐츠처럼 이렇게 유사한 개념 2개씩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이제 하고 나면 심화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뤘던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라서 보건의료, 훈련교육, 화폐금융, 관리경영까지 이렇게 관리 경영. 네. 4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심화부터는 좀 있고요, 실제로. 네. 중학교 2, 3학년 대상의 중등 심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콘텐츠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거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이제 네, 활동지. 실제 네. 하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뭐 보시면 탐구하는 내용 저희가 콘텐츠를 갖고 아이들이 이제 작성을 하고 슬라임 놀이라든가 네, 구성을 하고 이제 놀이의 발생이라든지 이제 좀 뭐 인문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구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왜냐면 과거로부터 다 분석을 해서 이제 미래까지 그래서 기능까지 알아보고 미래의 놀이까지. 네, 그래서 놀이 요소나 재미 요소하고 이제 내 놀이도 나의 놀이도. 네,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제가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사실 그 밴드에 PDF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글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그 내용으로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건 아니라서 사실 영재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 지금은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원하면 콘텐츠를 공유해서 뭐 영재 학급이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회는 줄이는 거. 이 잘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5학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장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이제 조금 뭐 초등 기초에서는 이렇게 보드 게임 콘텐츠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거 3D 프린터 인쇄해야 이렇게 되고 하고 뭐 설문 인터뷰 이런 거 나가봐야 이제 되고. 되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온라인으로 좀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도 이렇게 좀 쉽지는 않은 환경이기는 맞죠. 하고요.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저희가 또 세부 좀 내용을 보면은 뭐 6학년 같은 경우 이제 드론 수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측정과 분석해서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 갖고서 네. 이제 측정해보고 분석해보고 뭐 방사능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해보고 뭐 당도라든지 실제 측정하고 이런 걸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텐지블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인 형태의 동작이나 이런 메커니즘을 직접 조작해서 만들어 봐서 이렇게 사실 이제 주사기랑 요 구조를 갖고 저희가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들을 보고 이런 것들로 뭔가 나만의 좀 영상 같은 거 구성해보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미리 좀 설명해드리면 네, 동작 인식, 네 이렇게 하고 뭐 챗봇 그리고 이제 뭐 샘플이고 이제 3D 프린트 요건 UX/UI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경제 앱 만드는 앱도 만들어보는. 마지막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어려운 과정에서 여기 이제 영상 처리 드론인데 이제 약간 그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간 드론, 다음에 증강현실, 생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다 이제 자세히 보기를 보시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 설명회가 선발 교육에 있다 보니까 선발이 되면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상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 개방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도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저희가 기본적인 중등 교육 과정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아마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거나 이 시스템 학습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리 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청소년 영화로 보는 이제 문화 표현이라든지 정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이미 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도 회원 가입하면 선택 수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비용을 내거나 그런 거 네, 없이. 그렇죠.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받는 부분은 이제 힌트 교육 과정을 받고요. 이게 선발 교육이면서 수료증하고 이건 관리가 되는 평가, 네. 평가와 관리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요거는 이제 힌트는 실제로 저희가 수료증부터 시작해서 평가 보고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이제 교과 교육도 저희 컨텐츠는 제공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제 올해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무상으로 원하면 학생이 들어와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어떤 큰 조건이라기보다는 요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요건 저희 학습 플랫폼에 대한 소개인데 미래교육 커브라는 이름을 통해 저희가 하고 싶은 게 학습 생태계입니다. 학습 생태계.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탐구 공동체와 공유 인지 학습. 요거를 위한 게 학습 생태계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현재의 우리가 지식을 갖고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걸로 시험을 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어떤 단계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예요. 근데 미래 사회에 보면 이런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대상을 진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개인, 물론 특정한 개인이 리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높은 역량을 보이기 위한 기본적인 인지 공유할 수 있는 좀 표현은 어려운데요. 역량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 모델이 성공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보게 되면 실제로 혼자 하는 컨텐츠도 있고요. 혼자 할 수도 있고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3명까지 같이 하고요. 같이 했을 때는 팀을 이루어서 저희 시스템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처럼 공유 문서처럼요. 동시에 들어가서 영역을 서로 지정해주고 직업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개념상 하나의 문제를 같이 탐구하고 탐구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지식을 동기화하고 하는 과정, 그리고 다음에 산출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기만의 것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을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한테도 이제 넓게 다뤄요, 실제로. 그 이유가 교육의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관심, 흥미, 재능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능 교육이라는 게 특정하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능을 찾아가는 교육이에요. 그게 원래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하고 교육이라는 말을 좀 이제 많이 쓰는데 조금 지겹지만 설명을 제가 하자면 훈련은 기능에 맞게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표현도 안 맞긴 하지만 그 기능이 정해져 있고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되도록 만드는 거고요. 교육은 사람이 하고 싶은 걸,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주변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훈련 받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나한테 안 맞으면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능 교육이라는 건 찾아가야죠. 재능을 교육시키는 재능을 찾고 하는 거라서 근데 이 재능이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것도 맞고 근데 흥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관심이 있다라는 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다는 거고 흥미가 있다라는 건 그걸 했더니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는 건 사실은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과 흥미가 있어요. 그래도 재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관심과 흥미는 있는데 재능은 없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대적 재능은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관심과 흥미가 없어도 재능이 높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저희 환경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체험해보고 또 다양하게 의사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내가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흥미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요거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저희가 관심은 다양한 걸 늘어놓으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흥미부터는 어렵거든요. 내가 어떤 뭐 스킨스쿠버 같은 거에 흥미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요. 네, 근데 관심.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되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스킨스쿠버 네 어렵죠. 예를 들면 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가장 좋은 건 지금 해보는 거고요. 좀 간접적으로 흥미를 느껴보는 건 내가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관련된 컨텐츠를. 학생들 수준에서. 그렇죠. 내가 스킨스쿠버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방 교육하는 내용 보면요. 이 과제를 다 수행하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나면 이게 내가 정말 좀 재미있는 거에 대한 그래도 조금 간접적인 형태의 평가가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만들어낸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재능에 대한 좀 상대적인 개념들을 해보게끔 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하기 위한 게 이제 이런 미래교육 저희가 그 학습생태계고요. 그 과정에서 탐구동치와 인지공유 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거를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 컨텐츠와 전체 환경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빠르게 제가 설명을 지금 했고요. 실제 이제 그 지름입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선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하기로 했으니까 내용하고 환경이나 또는 이런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다음에 저희 갖고 있는 뭐 철학에 대한 거를 미리 보내주신 게 있어요 저희한테. 네. 보내주신 거를 미리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1학기, 2학기 교육 내용을 이제 힌트라고 해서 한 번에 이제 교육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교과와 관련된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고, 요거는 학생이 그 관심을 보이면 충분히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선택 수업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이 교육을 이제 왜 진행하는지에 대한 저희 나름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능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미래교육 허브의 목표와 환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동영상의 이제 제일 주된 목표인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 해보면, 제가 먼저 말로 하고 이제 타이핑을 이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말하는 이제 융합 수업이라는 거, 융합 교육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 보통 과학 수학 융합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기보다는 저희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수학적 지식을 많이 배우고요. 과학적 지식도 많이 배운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A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A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A를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 과정상 A라는 거를 다 배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식을 다 배운 다음에 A를 풀진 않아요. 배우는 거를 시험을 봐서 끝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문제나 주제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만 쪼개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융합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해요. 즉 뭐냐면 수학을 다 배우고 과학을 다 배우고 다 배운 다음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년이 낮더라도 어떤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을 쪼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는지 본인이 찾아야 되고요. 찾은 다음에 쪼개서 학습하고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뭔가 설계할 정도의 구성을 스스로 융합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저희는 융합이라고 보고요. 현실 세계의 문제가 사실 단 하나의 어떤 지식이나 개념으로 풀리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들을 무엇인지 판단해내고요. 그것들을 결국에는 조합해서 융합하는 거죠. 융합해서
해결하게 적용하기 위한 형태를 저희는 음. 융합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이제 조금 쉽게 쉬운 버전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다 암기하거나 그걸 다 학습한 다음에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죠. 사실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통해 블로그라든가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지식들을 융합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 전략은 이제 다 알고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관점을 좀 뭔가 정교해가는 과정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학년별로 커리큘럼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능교육 개방형으로 진행되는 거는 1학기 컨텐츠 내용으로 12주간 제공이 되고요. 12주간 4월 첫 주부터요. 4월 그 5월 5일이 있는 그 주부터 시작이 되고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수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총 5단계의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사실 저희가 이제 영재교육원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와 2차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교육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아마 1차 교육 내용과 2차 교육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차는 1학기 때 개념상 4월 달에 시작이 되고 2차는 저희가 올해 한 8월쯤? 8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내용으로 보면요. 1차는 기본적으로 그 주제 탐구가 강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관점이 강하고 2차는 실제로 좀 정해진 문제를 탐구해서 솔루션,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좀 포커스 맞춰 있어요. 프로젝트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프로젝트 수업 형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좀 포커스가 있고 둘 다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 모습은 뜨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이 어디냐, 전체로 보면 둘 다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근데 앞에는 좀 지식과 조사와 탐구에 좀 포커스가 있다면 뒤에는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그거를 구현하는데 좀 하는데 포커스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군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업 내용과 관련된 거를 먼저 하고, 왜냐면 자연스럽게 내용을 그러면 이제 수행하기에 환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릴게요. 일단 질문하신 것 중에 요일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행정적인 거는 저희가 올려드린 PDF를 참고하시거나 이제 밴드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좀 포인트 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영재교육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온라인 수업은 당연히 같이 합니다. 동일하고요. 네, 팀을 짜거나 뭐 이렇게 추천이 받는 자료도 네, 안에서 그룹핑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이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같이 하기, 그룹 짜기를 자기가 방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개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계속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영재원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상 아까도 개방형 누구나 하고 관심 있으면 더 하는 거거든요. 더 한다는 게 심화로 들어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영재원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뭐 교육 행정 구조상 선발이라는 게 있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선발을 저희가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네, 할 수 있으면 하라가 가장 좋은 교육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같이 하냐 해서 이제 그 구조적인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처럼 개방형 재능교육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같은 수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 이렇게 그쵸,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단 초등학교 4학년 현재 거기는 이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이 없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없죠. 거기만 빼놓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다 같이 한 수업에서 같이 진행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도 있죠. 학생들 간에. 네. 뭐 어떤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 뭐 온라인 상에서 상호작용 하다 보니 좀 거친 말투를 쓰다든지
뭐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요 컨텐츠 상에서 다른 친구의 자료를 읽고 그렇죠. 피드백을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읽고 피드백 주고 이러는 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색한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하기로 진행할 때 이렇게 채팅창에서 이제 뭐 인사하거나 하는 거 이런 게 어색한 친구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비판도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쵸? 아이들이. 근데 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에 대한 아주 미묘한 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적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빠. 그렇죠. 네.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거에 대한 건 그대로 표현하죠. 다시 리바운드 반응을 해야겠어 하니까 이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 제도를 항상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글과 모든 내용은 다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힘들더라도 다 처리합니다. 확인해주고. 네, 다 네. 처리해주고 다 일일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설명할 때 역량의 관점에서 이제 공동체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협업해서 결국엔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이제는 이제 팀 단위로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고 이거를 좀 뭐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뭐 OECD에서 미래 역량이라든가 얼마든지 그거는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 역량을 지금 현재 초등학생 수준에서 4학년이든 5학년이든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배우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학습으로 연계되기 위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여기서 하지 않으면 SNS나 학부모님을 보지 않는 곳에서 네. 나름 교육이라는 통제 환경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쵸.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어색해서 그다음에 처음이니까 실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팀으로 무언가를 하는 경험이 아주 어렸을 중요하죠. 때부터 수행이 돼야지 진짜로요. 그 이 모둠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제가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주변의 친구들과 상호작용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또는 그 의견의 대립을 어떻게 잘 수용하고 해결해야죠. 조절하고 네. 이게 돼야지 결국에는 뭐 항상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들 팀원 활동을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수업해 보면요. 팀플이라고 하죠. 네, 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 좀 중요시 얘기해서 문제 해결 그렇게 해라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대 영재원 선발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재원 애들하고 그게 개방 애들하고 분리해달라. 저희가 이제 그거는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상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영재원 들어왔다고 해서 정말 차이가 있냐? 네. 아주 저희 관점에 선발해야 되니까 선발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거지. 선발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지. 기준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교육의 됩니다.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교육을 받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네, 저희 영재원에 지원하시기보다는 네,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저희도 오프라인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다 구분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진행을 하면 학부모님들 사실 걱정이 많죠. 학부모의 도움 없이 온라인에서 과연 이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좀 이제 궁금함과 더불어서 뭐 선행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 재능 교육에서 참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네, 일단 모든 수업의 시스템에서 보면요, 모든 수업에 대한 모든 과제는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제 단위로. 네, 과제 단위로 찍고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 저희 멘토나 선생님 직접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 질문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엄청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부분 또 해결해 줘요. 그리고 같이 하기라는 기능도 있고요. 저희가 또 방송 콘텐츠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과제가 대부분 지식을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정교화의 수준이 학생마다 틀린 거예요. 그쵸? 어렵게 네. 풀려고 하는 애들은 무지 어렵게 나오고요. 쉽게 풀려고 하는 애들은 쉽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네. 네, 그렇게 되는 형태라서 과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다만 맨 위에 또 질문하신 분 중에 뭐 프로그래밍 언어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 쓰고 처음에 뭐 이 구글 로그인하고 할 때는 그쵸. 초반에 그때는 이제 이게 로그인을 사실 기능적인 부분이고 능숙도의 문제잖아요. 아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 부분에서 컴퓨터 쓸 때 ICT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부모님이 이렇게 누르면 된다. 요거다. 요런 것들은 좀 그렇죠. 필요합니다. 근데 내용 차원에서는 그렇게 충분하게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질문하신 게 중간에 제가? 여기 창의력 질문 하나 하신 게 있는데 그거 하고 갈까요? 네, 하고 그럼? 가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하셨기 때문에 요거 창의력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인데 안타깝게 언어로 표현 못 하는데 네. 저희가 표현을 언어로도 요구하고요. 하지만 네. 도형이나 다른 형태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글과 그림으로. 글과 그림, 그림도 도형 그리기라든지 다양한 자기가 이미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가가 크지 뭐 그렇게까지 물론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고 다른 친구와 하기 좋죠. 하지만 저희가 모든 과제에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다양하진 않지만 나름 최대한의 다양성을 갖고서 이미지라든지 도형이라는 형태 또는 수식도 많이 써요 저희가. 아이들이 때문에 단순하긴 하지만 속성과 속성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값들 그래서 수식화하는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꼭 언어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그 우리 같이 하기에 대한 이제 내용일 것 같은데 모둠 활동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교육과정 중에 협업 활동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제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말로 드리는 게 애매합니다. 해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가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볼 수 시스템으로 보는 게 가장 조금 근데 저는 이거 좀- 사실 그 학생이 회원가입하고서 시작 워크북들 좀 수행하기 시작하면 다른 네. 학생 거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같이 하기 네.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했던 수업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보고 같이 하기로 이제 진행을 한 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요거 여러분들이 학생 네. 이름이 이게 학생 실제 수업이라서 학생들 이름이 나오는데 적당한 거 어떻게 하나만 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쭉 눌러서 하나 갈까요? 어디다가 해놨을까? 게임이로? 피치? 피치는 저희 계정이라서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요 친구는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같이 하기로 해서 이 친구가 한 걸 좀 보면 이렇게 사실 이게 좀 공개가 되면 안 될 수 있는데 UI만 보고 네, 넘어갔죠? 요거는 네. 아이들 개인적으로 요 문제를 해결해서 채팅을 한 거예요. 요건 제가 보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나가면요 학생들이 이제 요 게임 이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이론에 대한 부분 보시면 요거는 첫 번째 친구가 한 거예요. 이 친구가 한 거고요. 요건 아마 두 번째 친구가 한 걸 겁니다. 그러네요. 이렇게요. 아, 그다음에 이건 세 아이콘에서. 번째 친구가 이렇게 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같이 하게 돼 있으면 이 세 친구 같이 한 겁니다. 이건요 지금 세 친구가 방을 초대를 한 거죠. 같이 방을 만들거나 그래서 쭉 각자 자기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시한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 안에서 뭔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영역을 작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쓸 수 있어요. 누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록 보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 워크북 하나를 같이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논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채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뭐 필요하면 수업 통해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네, 좀 구체적일 것 같고요. 네. 네, 돌리시면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이제 최대 3명까지 같이 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 써보신 분 계시라면 이제 함께 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학생이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평가는 결국엔 학생이 타이핑한 거나 수정한 모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평가를 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 코딩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수업이냐, 혹은 이제 파이썬을 어느 정도 지식을 알아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 도구 차원에서 네. 근데 우리 중간에 우리 또 이미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하신 있어서 것도 있고 하는데 그 그룹 수업에 대한 질문과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수업 진행하는데 어디로 들어오냐 하시는데 들어오시는 건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저희가 두 군데 하잖아요. 그 이제 밴드랑 그 밴드도 하고 학습 시스템에 들어오고요. 저희 공지 나갈 겁니다. 공지 나가면 학습 시스템 들어오면 자동으로 수업 열리고요. 수업 영상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진행하실 거기 이제 그건 따로 또 밴드에 방법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룹을 지정해 주냐인데 저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룹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학생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요. 만든 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자기 친구들 초대해서 그룹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도 됩니다. 또 다른 친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이제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모든 건 기록에 남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진행하고요. 다만 그러면 그 워크북 안에서 과제 활동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하냐? 네. 그 과제에 손을 댄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과정과 다 해서 학생이 자기가 한 부분만 다 떼와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선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고요. 우리 학습 환경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저 영상 올려드립니다. 끝나고요. 저희 나름 조금 편집해서요. 네. 네. 그 학습 환경 내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좀 전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질문이 있어서 수업 과제 제출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학습 환경 내에서 학생과 멘토 선생님 혹은 강사, 교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 이것도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게 화면을 나을까요? 또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것 저희가 뭐 보여드리는 가장 합리적인 거죠. 네. 네. 여기 보시면요, 저한테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여기 알림 보시면 이렇게 사실 이것도 개인적인 게 있어서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요, 네, 요거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지금 네, 떠서 좀 네,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는데 내용이 많아서 떴죠. 이렇게 학생들이 전체 질문한 겁니다. 이게 다.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 거를 하면 네, 요거는 뭐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요것도 좀 이제 사실 최근에 수업보다는 이제 저희 진행한 게 있어서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뭐 에러가 나고 이유가 나니까 질문한 겁니다. 요게 요 수업에다 질문을 한 건데요. 이 수업에서 모든 네. 활동의 과제들에서 다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질문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로 게임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 질문하면 요거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과제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궁금하면 여기다 내고 이렇게 요걸 누르면 요거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과제에 가서 직접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 그 멘토 선생님 또는 조교 선생님하고 1대1로 채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만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실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쵸. 저희가 네, 새벽에 하거나 이제 학생이 그렇죠. 저희도 밤에 근무 하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네, 안 맞는 형태가 되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하루는 넘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요. 그래서 학생이 해당 과제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할 이제 길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학부모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는 건 모르면 이제 스스로 해결하고자 이제 끓이고 있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도와줄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항상 과제 옆에 있습니다. 요거를 시작 워크북 할 때 연습을 해보기 때문에 학생은 이게 무슨 기능인지 알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질문하신 게 하나 있는데 요거 다음 질문 준비하시면 제가 질문 답변 드릴게요. 요거 5학년 학생의 경우 선발된다면 기초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이 바로 심화로 배정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심화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수업만 이제 좀 뛰어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뛰어넘냐? 심화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뛰어넘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어서 동일한 수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하셨으면 네.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평가 보고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보고서를 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아마 작년에 들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작년 거 다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보시는 방법과 동일하겠죠? 요것도 개인 정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메뉴 위치 정도로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제가 요것도 보여드려야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릴 건데요. 작년에 하신 분 네. 어떻게 하시는지랑 작년보다는 지금 네. 좀 전에 개방형으로 진행한 거 안에서 학생 하나를 저희가 선택하고 프로필 가면 이건 제가 학생 프로필을 본 건데 여기 상단에 자기 프로필 누르면 자기 프로필 나옵니다. 학생 프로필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옆에 보고서 열기가 있어요. 이 보고서 열기를 누르면 네, 구글 팝업 페이지를 하시게 되면 우리 네. 굳이 요거 누르면 된다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못 보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계정을 계정을 선택하고. 자기 계정을 넣어야 돼요. 저도 못 봅니다. 이거는 네.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된 결과를 저희가 드립니다. 네. 절대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상대평가해서 논리성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서 검사문까지 다 해서 저희가 모든 수업은 저희가 이제 힌트 수업은 다 보고서를 드립니다. 선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서 이야기는 이제 내가 선발에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다 수업을 끝까지 완주하시면 네.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완주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정량적인 부족한 평가하고 거죠. 부족하게 됩니다. 네, 수업을 다 완주해야지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선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첫 번째 질문, 선발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저희 프로그래밍 얘기 아까 좀 하다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요. 프로그래밍 왜냐하면 다시 네. 질문하시면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발로 사실 프로그래밍 활동에 대해서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프로그래밍 활동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에 결국에는 다 일을 할 때는 컴퓨터나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꽤 많고요. 그게 제일 그쪽은 중요하죠.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어떻게 배워야 되냐?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하는 모델링 도구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다만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를 배웁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블록 형태로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따라하기 기능 같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이드를 주고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씩 어떤 블록을 붙여라 이게 딱 해줍니다. 그런 활동이 주로 있고요. 아마 자기가 만드는 활동은 조금 지식이 필요한데 요거는요. 이 수업 말고 개방형으로 저희가 또 제공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 거. 지금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식 그 컨텐츠들이 온라인 공개가 몇 개, 돼 있어요.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학습 시스템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잖아요. 가입하시면 뭐 다시 또 보여드리면 여기 가시면요. 여기 가시면 추천 컨텐츠에 가면 네 여기 보면 문학과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문학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배우는 겁니다. 문학의 개념을 빗대 소프트웨어로 배우는 건데 여기 보시면 뭐 호질과 변수 2, 뭐 UI. 홍계월전과 UI 이렇게 홍길동전과 이벤트 막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쓰이는 어떤 기능적 요소들과 개념적 요소들을 직접 어떤 하나의 그 문학 장면을 이렇게 갖고 와서 개념상 맞춰가면서 실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개념 다 배우는 개방형 저희가 콘텐츠를 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 그쵸. 기능적인 네.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따라하기로 어느 정도 다 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요. 필요한 것도 대신 이거는 교육에서 좀 이 시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본인이 더 해야 되고 여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것도 다 답변을 저희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도구를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는 맞다. 그런데 학생이 어떻게 하냐는 거에서 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를 추천 컨텐츠라는 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학생이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대신 선택을 했으니 이제 내용이 조금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 보시면 다 문학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학생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그렇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드디어 다시 선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질문 올려주신 거 일주일 기간 동안에 종료 시간 전까지 자유롭게 제출을 하면 되냐라는 질문에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저희는 12주 동안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첫 주차, 두 주차, 세 주차는 연계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2주차에 들어갈 땐 당연히 1주차 내용을 했다 손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사이에 언제든지 학생의 편한 시간대에 완료를 해주어야 밀리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칼과 같이 내가 그 1주차 내용을 2주차까지 못하면 안 되냐 해서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시스템 기록을 남기긴 하는데 언제든지 이제 수행을 완료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선발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12주 교육이 끝났을 때 내용이 있어야겠죠. 네,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선발이라는 12주, 관점에서 12주 교육에 저희가 선발할 때 사실 12주는 다 안 들어가고 10일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내드려요. 언제까지 다 해야 된다. 돼 있으면 알람을 네, 드리죠. 다 네. 그때까지 다 돼 있어야 돼요. 다만 저희가 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언제? 네, 몰아서 했는지 네, 그것도 네, 그 자체가 자기 관리 능력이거든요. 자기 관리 역량이라서 네. 저희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가 자기 관리 역량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서 하는 친구보다는 자기 계획을 세워서 일정하게 하는 친구가 조금 더 노후 평가를 받고요. 그렇다고 뭐 내용이 엄청 뛰어나면 또 선발이 네. 되겠죠. 네. 근데 뭐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디를 나갔다 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인, 그런 거는 네. 다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요. 네. 고려합니다. 고려가 네. 되고 네, 다 고려됩니다. 연이어서 그러면 이제 선발 기준과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 네, 선발 기준은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다 수행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절대 평가하는 영역이 있고요. 상대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정성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다 봅니다.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일단 뭐 수치화 어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1.5배수를 뽑은 다음에 실제 관찰 수업을 진행합니다. 별도로 지금 네. 온라인 말고 선발된 학생들을 따로 고려대로 불러서 실제 수업을 해요. 그다음에 실제 수업 안에서 자기가 보여주었던 역량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또 면접 진행합니다.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선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타이핑을 안 해놓을 건데 다른 사람이 해주면 어떡하냐, 온라인 교육인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걸러냈고요. 많이 알고 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접속 UI 그 정도까지요. 접속 IP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예, 거예요. 영업 비밀인데. 네, 접속 IP부터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뭐 이 작업을 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가는 시간대거나 이렇게 겹치면 저희가 또 그것도 의심을 하고요. 파악을 합니다. 다 네. 파악을 합니다. 질문이 또 생방의 강의 참, 네, 생방의 강의 참석 안 해도 됩니다. 네. 참고로 생방송은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4학년, 현재 4학년만 생방송이고 나머지 학년 다 녹화 방송. 녹화 방송이에요.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년에 했던 친구들을 놓고 그 친구가 저랑 제 선생님이 같이 이제 방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학생과 같이 수업 콘텐츠를 진행을 만들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4학년 학생 제외하고는 다 녹화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의 정확한 답변은 생방송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녹화 방송을 듣고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전혀 그리고 문제가 없다. 가급적 일주일 정도 사이에 해주셔야 그 다음 주 수업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내용. 그 주에 해야지 사실은 이제 질의응답이나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는 요소나 이게 좀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선발에서 이제 평가인데 영재 잠재성 평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세요. 잠재력 평가는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4학년은 수요일 날 4시. 4시입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잠재력 평가 어떻게 하냐? 못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잠재력이라는 게 왜 잠재력이
잠재력이냐 안 보이는 게 잠재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요, 아이한테 잠재력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다 잠재력이 있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발현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교육을 왜 선교육 후선발을 하냐,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선교육이거든요. 일단 다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잠재력이 있냐 없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력보다는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12주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은 거고요. 길면 나름 긴 겁니다. 이 안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꾸준하게 하는 능력도 체크해서 관심 있는 분야.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분야는 재미있게 하고 오래 해요. 실제로 내용도 많고. 관심 없는 분야는 되게 조그마하고 잘 안 합니다.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해요. 이런 관점이 저희가 잠재력이라는 관점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 있고 어느 수준으로 도전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최대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그 자체를 잠재력이라고 본다면 잠재력일 수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잠재력은 사실은 이런 형태로 수업을 뭐 이렇게 한다고 면접을 봐도 안 드러납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한 건 10년, 지금 10년째까지 돼가고 있는데요. 정말 면접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뭐 어디 시험도 많이 무슨 봤죠. 어디에 나왔다, 뭐 어디에 뭐 했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면접 봅니다. 근데 별 차이 없고요. 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스스로 발현을 하기 위한 기회를 12주간 드린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영재교육에서는 이제 선교육이라는 용어로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학생이 모든 상호작용과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성을 이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과 수업을 진행해서 선발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질문 내용이 보면 수학에 의욕은 있는데 이제 사실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영재교육에 지원을 하는데 선행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괜찮냐, 선발교육에 참여해도 네. 이제 선발될 수 있냐, 이 질문인 것 그럼요. 같은데 꼭 전혀 관련 없고요. 네. 저희가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학년 배운 수학 이상은 하지 않아요. 수학적 모델링 4,000사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필요한 일부 부분은 별도의 수학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교과교육도 아까 설명에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면 교과교육을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도 개방형으로 제시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등 심화 같은 경우 수업하다 보면 컨텐츠에 지도가 나와요. 이 앱 중에 위치정보학과 하는 앱이 있거든요. 어렵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다 알아요, 애들이. 알지만 뭐 모르는 친구들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당하는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합니다, 별도로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에서 저희가 개방형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교육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가 보시면 요거 지금 수학 해놓은 거예요. 이게 수학 보시면 이게 수학이 보시면 자료 가능성, 규칙성과 함수 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다 제공을 합니다. 원하는 것들 본인이 볼 수가 있고요. 학년별로 지금 되어 있는 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 뭐 다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좋은 컨텐츠라고 저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요,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개념을 해보는 형태입니다. 네. 그 과학도 똑같이. 저희가, 과학도 제공을 하는데, 안 켜놨어요. 과학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 학부모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수학 내용을 보여드린다 그래서 선행을 해와라 이 뜻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이제 학생이 검색해서 배우긴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플랫폼 내에서 수학과 과학 기초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게 이제 학년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관심 있고 더 해보고 싶으면
친구들과 어려운 거 왜 게임 하듯이 세 명이 팀 이뤄서 야 이번엔 수화 연산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끔 하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학생이 또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죠. 네, 저희가. 당연하죠, 저희가 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4학년을 참여하지 않아도 5, 6학년, 그러니까 5학년 거 바로 건너뛰고 해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 답변하고 넘어갈게요. 네, 제가 저희가 이제 4학년과 5학년, 6학년이 사실 스파이럴하게 이렇게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4학년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다를 한 거고요. 5학년 정도 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대신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자기 학년에 맞는 걸 듣기를 권장하고요. 상위 학년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어차피 컨텐츠의 난이도라기보다는 그 과제 내에서 내가 그 해당 과제를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5학년인데 6학년 걸 듣겠다 이런 거는 안 좋은 선택이십니다. 네.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온라인 시스템이니까요.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뭐 그냥 5학년이라고 하고 사실, 들어오면 학적도 할 길은 뭐 어떻게 할 없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 개방된다는 뭐 학년 제한 자체는 없는데 선발할 때는 하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선발은 선발은 절대 안 문제가 됩니다. 됩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2학기에 이 과정이 진행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아래에 아까 전에 있었던 이제 기능인데 일단 1학기 내용과 2학기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1학기 내용은 4월 달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납니다. 요 1학기 내용이고요. 2학기가 되면 다른 내용, 프로젝트 중심, 나만의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 그래서 뭔가 만들어 보는. 콘텐츠 들어오셔서 2학기 내용을 보시면요, 2학기 내용은 조금 뭔가 다릅니다. 조금 뭔가 구현하고 구성이 다릅니다. 좀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학년의 경우 4학년한테 어떨까요? 그냥 5학년 거 들으셔도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학년이 많은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재밌죠. 대화도 해야 되고,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어차피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신청의 관점에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이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모토인데. 네, 누구나 저렇게 신청이 됩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 없어도 한국말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들어와서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의 내용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4학년과 5학년을 내가 모두 들어도 되냐, 그 질문도 해주셨는데 동시 진행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5학년만 이게요. 하셔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볼륨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할 때요, 학생들이 할 때 정말 하기 싫어서 하면 한 줄 쓰고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점 찍거나 그런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고민을 하고 또는 다른 친구하고 상호작용하거나 다른 친구의 내용에 피드백을 주거나 다른 친구가 준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거나 하는 형태의 좀 학습을 진행하면 생각보다 각 단원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개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안내할 때 동영상은 1시간 정도 분량이고 동영상 보고 1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 된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분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흥미가 꽂히거나 관심사가 지대한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3-4시간이고 그거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학생과 또 상호작용하는 맛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질문 내용인데 내가 활동한 것이 다른 학생한테 추천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본 학생이 나한테 또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럼 그 코멘트를 보고 좀 더 수정을 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게 혹시 선발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상호작용은 다 선발 요소의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다른 친구의 보완점을 뭔가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저희는 평가합니다. 뭐 혼자 잘해서 할 거면 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 친구는 잘할 건데요. 뭐 사실 공부 잘하는 건 저희도 이제 뭐 이 연구를 하고 아이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건 안타깝지만 좀 이 유전적 요소가 큽니다. 공부 잘하는 건.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이 영향을 미쳐요. 뭔가 몰입하는 거, 집착력도 체크해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더라도 뭐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회성을 갖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부분 관점에서는 네, 저희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영양의 관점에서 다 키울 네.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선발에 영향이 포함됩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질문 올라온 거 바로 읽어보면 영재 선발은 과정이 끝날 때마다 비공개로 하는지 영재 선발 과정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비공개라는 그러니까 건데 비공개라는 건 자기가 했던 모든 거는 다 자기 기록에 남아서 볼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볼 다 수 볼 수 있죠. 있어요. 개인은. 나는 다 기록 시스템에 들어오면 다 자기 로그가 담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보면 내가 했던 수업과 내가 했던 워크북이 다 남아 있고요. 그 안에 내가 받은 평가와 내용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공개죠. 다만 저희가 그 선발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잖아요. 아, 관찰 그거는, 선발 네, 수업. 그거는 근데 그건 이제 공개 비공개. 비공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좀 개념상 선발의 뭐 관점에서 어떻게 기록을 남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은 다 공개라기보다는 기록이 남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 과정은 다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영재 선발 과정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2주간의 교육이 있고 이 교육을 통과한 학생들 일부를 저희 정원의 1.5배수를 따로 고려대학교 영재교원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별도의 수업이 있고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학생이 선발이 되는데 그 1학기 지금 선발된 거잖아요. 2학기에도 동일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선발 인원, 2학기 선발 인원을 합쳐서 내년도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려운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요?라고 했는데 가장 끝에 이 질문을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요거는 조금 죄송한데 뒤에 할게요. 네, 요거 최종적으로 이제, 무엇을 우리의 아이가 네. 자녀가 가질 수 어떻게 보면 있겠냐? 제가 맨 앞에 설명한 거랑 거의 동일할 수도 그쵸.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영재반 선발된 친구들은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저희가 온라인은 동일하고 오프라인은 요 수업이 저희가 오늘 했죠. 오늘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한 반에 초등은 6명, 6명이 한 반에 수업이 진행되고요. 네, 중등이 9명. 중등은 9명으로 진행됩니다. 6명으로 진행되고요. 코로나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6명에서 8명 사이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들어가고요.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6명 넘어가면 저희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좀 빡셉니다. 그래서 고려대 영재원으로 옵니다. 고려대 영재원은 고려대학교 안에 있고요. 라이심이라는 건물에 고려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강의실에 가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둘 다 진행되는 블렌디드 수업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고려대학교 영재교원 수업은 한 100여 시간 100% 정도 된다면 한 절반 정도는 온라인, 절반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연휴 기간에 쉬는 주가 있냐? 저희 논스톱으로 진행하니까. 네, 논스톱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만 학생이 쉬고 다음 주에 좀 해도 됩니다. 생방송이나 꼭 줄을 안 켜도 돼요. 네. 그쵸. 칼같이 안 지켜도 되는데 그래도 밀리지 않을 정도. 네. 근데 한 주 정도 밀려도 뭐 개념상. 그렇죠. 그건 저희가 뭐 나름 개인이죠. 감안을 네, 하죠. 네. 네. 영재교육원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리 강사랑 네. 교수 네.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 같네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박사 선생님들이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생님들은 별도로 또 매년 힘들지만 저희가 이제 좀 평가를 좀 받습니다. 실제 네. 학부모와 학생한테 좀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매년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적절하게 네. 가고 또 저희가 사실 주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바뀌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당 분야의 적합하신 전공 지식을 분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네. 근데 교육적으로 가치에 대한 좀 방향성을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을 해서 네, 하고요. 대부분 다 아마 박사 소지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학위 이런 거보다 그런 걸로 설명드리기보다는요. 컨텐츠의 적합성 그리고 이제 교육의 방향성이 사실 더 중요해요. 이제 좀 이제 뭐랄까 녹음이 되니까 좀 거시기 한데 네.
그 해당 분야의 도메인의 지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한테 잘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관점을 저희는 굉장히 중용한다 네. 정도로 근데 답변을 기본적으로 다 학위 소지자고요. 학위 소지자를 전제를 했을 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네, 많이 아는데 본인만 많이 알면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네, 영재 교육에 그러니까 교육에 적합한 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 그 위에 어려운 질문이었던 그 목표는 언제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나면 아이가 충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요. 사실은 연결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한 지식에 대한 연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지식을 연결하는 것이 어떤 과정이냐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대부분 내용이 이 찾고 정리해서 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멘토 선생님들하고 또 연결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같이 하는 친구들과 연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운 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자원들을 연결하고 내가 맞추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기대하는 거죠. 근데 항상 교육이라는 게 기대하거나 뭐 설계한 대로 진행되면 뭐 다들 잘 됐겠죠. 근데 최대한 노력을 저희는 그렇게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의 어떤 과정과 결과는 사실 꼭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이 목표하는 현상이 나한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어 교육 아무리 좋은 거 시켜도요. 영어 아무것도 안 늘 수 있거든요. 아이는 진짜. 그래서 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은 그거다. 그래서 뭔가 상호작용이나 내용을 하고 있는 걸 바라는 거죠. 네. 자, 나머지 이제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하나만 답변을 더 드리고 있네요. 네. 생방송에서 답이나 대처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 다시 그럼요. 수정하는 거 다 합니다. 나중에 다 수정할 수 있어요. 다만 수정한 거 다 기록에 남아요. 근데 수정하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의미가 있죠. 네. 네. 왜냐면 다른 친구한테 PDF 갔잖아요. 반영하는 게 좋은 거예요. PDF 받았는데 반영 안 했잖아요. 저희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안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여러 번 수정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네,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4월 그 5일이는 그 화요일부터 4월 6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수업이 쭉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전까지 회원 가입하시고 결제하시고 그다음에 시작 워크업을 끝내 놓으셔야 수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원 가입만 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시스템 사용법과 기초적인 그 상호작용 방법 그거를 익힌 다음에서나 수업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해놓기를. 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시작 워크북이 생성이 됩니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 글 쓰는 방법, 그림 그리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 이미지 넣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 요거 한 메커니즘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같이 하기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친구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 예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또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수업과 별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수행을 하셔야지. 뭐 그건 사실은 필수는 아닌데 왜냐면 한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행하고 실제 본 수업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미리 하시고 해보는 게 시간상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준비하실 게 그 정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지원시에 서울시 관내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셔야 돼요. 그리고 4학년 혹은 5학년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조건에 어긋날 경우 나중에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과 관련해서 현재 내가 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거나 어디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교육은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발도 상관없습니다. 네, 선발 되셔도 상관없어요. 선발된 이후에 등록을 두 군데 하면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내년도에 나 어디 다닌다고 두 군데 등록만 안 하시면 돼요. 됩니다. 딱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는 순간 한쪽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요게 제가 드리는 이제 중요한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하거나 사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밴드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한테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있다 보니 월요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부터 확인해서 다 답변을 드리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교육 토요일 몇 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오프라인 교육은요 토요일 날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9시 반에서 4시 반까지 합니다. 네. 네, 접수는 4월 말까지 가능한데 늦게 접수하시면 앞에 밀린 과제가 많은 거죠. 그 늦게 네. 시작하는 거죠.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페널티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개방형 교육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나름 빡센 거겠죠. 네. 많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한 1분 정도 네. 기다렸다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나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질문을 이제 안 올려드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설명회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오프라인 설명 줌으로는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유튜브로는 처음 아닌가 유튜브는? 아니 이건 저희가 학부모 설명회는 이제 아. 다니는 분들한테는 많이 했는데 이제 개방형으로 설명회는 이제 처음이라서 항상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 하면 이 선발 관련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육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보시고 이제 선발 교육이기도 하지만 해보시고 학생의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아야 됩니다. 아 이런 식 다른 게 좋아. 이런 방식이랑 괜찮아. 네. 어머니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학생이랑 모든 학습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시스템이 그 학생을 맞춰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교육 좋다라는 것보다는 해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건 나는 괜찮다 그러면은 하면 계속 하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괜찮다 그러면 이게 경험을 해보셔야 되잖아.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은 어떤 스타일로 융합이라 생각하고 어떤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실 콘텐츠로 체험을 좀 해보셔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선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 사실 이건 정부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많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개방해라. 콘텐츠 개방하고 원하면 사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면 누구나 할 수 누구나, 있어야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더 이상 안 올라오니 네.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영상은 아마 일부 조금 내용 편집해서 저희가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밴드를 통해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밴드에 부탁드려요.